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으로 시작하십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마음을 달리 먹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대위원장은 그냥 가는 건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제 비대위원장 이 추대 문제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뭐 거침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도 사실 좀 아찔하긴 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에 관해서 또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런저런 해석이 또 많이 나오는 거죠. 안 좋은 해석이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거 뭐 수사 가이드라인 주는 거야? 이런 또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랬더니만이 이제 오는 기자들하고 만나서는 내가 좀 독해져야 되겠다, 말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의 발언인지 한번 짚어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이가 지금 작심하고 검찰을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이 앞방송에서 송영길이가 말이죠. 구치소에서 오늘 좀 조사받으러 나와라. 검찰의 요청을 묵살해버렸어요. 그리고서 선종문 변호사를 먼저 만났는데 선종문 변호사를 통해서 송영길이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검찰 협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야, 지독한 인간이네요. 예. 자, 그리고요. 이준석이 이거 참 가는 데마다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는 이건 참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인간 대우를 그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방송 도중에 아니 평소에 얼마나 미워했으면 아이 새끼라고 욕을 해요. 아니 안철수 의원하고 나이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말이죠. 예, 이게 가상키나 한 얘기입니까? 결국은 사과했는데 그러니까 이 싸가지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뭐 저도 사람들하고 이제 오천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기본 소양을 갖춘 다음에 정치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인간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부족한 인간이 무슨 뭐 출세하겠다고 배지 달으면 더 난리 나죠. 배지 안 달고서도 지 멋대로 말을 저렇게 해 제끼는데 배지를 달아보시죠. 가관이죠. 예, 취해복권적 주위에 있는 인간인데 참 큰일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이 나경원 의원이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조국한테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뭐 외교는 잘하지만은, 지난번에 먹방, 부산에 갔을 때, 요거는 좀 아쉽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동훈 장관의 이런 이 발언, 이게 제일 지금은 어느 누구한테든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동훈 장관은 일단요, 추대로 결론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시간 문제다, 취임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기자들하고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의미 있는 발언이 제법 많아요. 자, 우선요. 제가 마음이 좀 독해졌다. 그리고 비대위원장 수락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이런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요. 입을 딱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이러한 이 발언을 해서 이거는 결국은 내가 이 정치검이 없다고 비대위원장 하지 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의견을 표명한 걸로 이제 해석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러지 않아도 말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판에서 아니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거 완전히 김치국 다 마셨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는 처음에는 부담이 돼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부담이 되더라도 말 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발언이 결국은 국민의힘이 뜻을 모아서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하면 적극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해석돼도 되는가. 이런 오늘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딱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월 총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오늘 이 질문했더니 제가 발언한 건 다 같이 들으셨지 않았느냐? 똑같이 들은 걸로 언론이 해석한 걸 제가 뭐라고 하나? 그래서 이제 말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한 장관이 김 여사 특검을 갖다가 몰카 공작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걸 그렇게 들으셨나? 라고 물으면서 여러 해석이 나올 것 같다라는 물음에 대해서는요. 충분히 말씀드렸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제 이제 특검법과 관련해서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 그리고 정의당의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 조항도 있다. 이렇게 해서 어제 말이죠. 이 특검법에 관한 야당의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몰카 공작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언론에서 야, 이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인데 이렇게 그러면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준 거 아니야? 이런 비판적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비대위원장이니까 법무장관하고는 이제 격을 달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벌써 예방 주사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이제 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의도분이 이 팬이 한 15,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팬도 많지만 적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논리와 이 직설적인 어법, 이게 이제 탈여의도 화법인데, 탈여의도 화법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도 과연 통하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장관이야말로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팩트로 승부를 걸어서 야당 의원들을 긴장시키는 몇몇 안 되는 인물이다. 그리고 깨끗한 이미지의 스마트한 언변이 최대의 강점이다. 딱 그래서 이 언변을 보고 한두로 신두로까지 이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팬카페 이런 데서도 이 강남 엘리트 출신이다. 그리고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탈여의도의 신사람이 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원들의 반응을 보면은 한동훈 장관은 이른바 강남 8학번 엄친아로서 엘리트 이미지의 패션 감각까지 훌륭해서 일반적인 여의도 정치인과는 달리 상당히 호감형이다. 이런 지금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렇지만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아칠 때 상대방을 몰아치는 화법과 관련해서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말이죠. 김명배 의원이 향후 거취를 보내니까 혼자 궁금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은 이제 고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굉장히 직격탄을 잘 날린다는 거죠. 지난달에 암컷 발언을 해서 논란이 야기됐지 않습니까? 최강욱. 자, 그러니까 그 페북에다가 최강욱이가 뭐라 쓰냐면 It's democracy stupid.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 이렇게 이제 말을 남겼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할 것 같다. 그러면서 직격탄을 날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요, 정치는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데 한 장관이 공식적으로 정치에 몸을 담는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경청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만이 더 큰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요, 이제 비대위원장 추대를 앞두고 이 한동훈 장관의 이 화법이 또 뭐라고 그럴까요? 인구에 회자하고 있어요. 예, 이런 점은 그래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또 이제 고칠 점은 고칠 점대로 뭐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젊으니까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고쳐나가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결국은 송영길가요. 검찰이 소환 조사에는 불응하면서 옥중 심경을 남겼다. 이렇게 이제 오늘 송영길을 접견한 선종문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요 내용은요, 지금 송영길 TV를 통해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부인도 송영길 TV를 통해서, 변호인도 송영길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동정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소환조사에는 끝까지 응하지 않겠다. 이거나 마찬가지로 끝까지 싸우겠다. 자, 그래서 이 한자, 유식한 한자를 썼어요.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이런 말을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이 심정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이게 이제 어느 의미냐? 이게 이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내 줏대를 좀 지켜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예. 자, 그래서 요거는요, 조금 요 말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당나라 때 임제선사의 법원데,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곳에서 수처, 작주, 그죠?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곳에서 입처, 개진. 예, 그래서 주인이 되면 입처, 개진.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진실이 된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요즘에 돌아볼 화두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되는 대목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재의원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대단한 선승이고 제자를 많이 길러낸 참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멀지 않은 중계 산동성 출신이고요. 자, 이분 말씀 중에 수처작주 입처개진한 말이 있는데 어느 곳 어느 것에 어느 처지에 다다르라도 수처작주 입처개진 주관을 잃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라. 그래서 여기서 주인은요, 여러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 사물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나를 바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쓸려가고 누가 저렇게 말하면 저쪽으로 쓸려가는 이합집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서 본인의 행동과 미래를 위해서 차분하지만 힘있게 앞을 향해 나가는 것. 그래서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만이 참다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본래의 의미예요. 근데 지금 반대로 송영길은요, 자기 이익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말고 줏대를 갖고 검찰하고 싸우겠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인이 진실의 주인이 되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되어야 하고 저는 법 앞의 평등을 원한다. 저희 무고함을 제대로 증명하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러면서요, 먹사회는 공익법인인데 검찰이 이번 수사는 모든 싱크탱크를 무력화하고 정치적 자유를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는 특수 2부는 직무유기이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궤변이다. 이렇게 일격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송영길 반성이 전혀 없네요. 이거 뭐 법원에서 알아서 때리겠죠.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결국은 또 사고를 일으켰어요. 이준석은 지금 이 안철수 의원하고는 여러 차례 부딪히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뭐 때문에 그랬느냐? 지난번에 이제 벚국집에서 이제 사고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다가 이제 사고를 일으켰는데, 바로 오늘요, JTBC 이 유튜브 채널인 장르만 여의도 생방송의 패널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 여기에서 진행자가 말이죠, 이준석한테 정치를 정말 하면 안 되는 사람을 꼽아달라. 이런 이제 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앵커가 네 인물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명은 구체적으로 당연히 언급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1번이 뭐냐? 소셜미디어로 당 대표직 사퇴하고 참적한 사람. 이거 누구예요? 김건희죠. 그 다음에 2번은 누구냐?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 그리고 3번은 사무실에서 타인에게 명품백을 받은 사람. 이건 뭐 누구겠어요? 이건 누구겠죠? 자, 그리고 4번. 벚국집에서 시끄럽게 남 욕하다가 조용히 좀 하세요 하고 면박을 드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꼽으라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있다가요, 네 가지 보기를 딱 듣자마자 바로 이거 4번이다. 즉답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 본인이 이제 식당에서 이제 둘이서 한번 치고받았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이가 뭐라고 하냐면, 도덕이 없다. 여러 식당에서 먹는 데서 칸막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걸 알면서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도저히 옆방에서 대화를 못하도록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요, 옆자리에 있는 줄 정말 몰랐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없으면 밥 먹으면서 그러고 다녀도 되느냐? 그냥 도덕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컸냐? 이렇게 또 앵커가 물어요. 그러니까 앵앵거리지 않냐? 이렇게 이제 또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문제의 발언. 그러면서 이준석이가요,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였으면 준석이 금마 어저께 이랬다 할 텐데, 안철수 목소리를 이제 이준석이가 따라하면서 말이죠, 이러는데 밥이 넘어가냐고요, 이 새끼가.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야, 자, 그래서 이 발언이 이제 도화 이제 언론에 전부 이제 회자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준석이가 결국은 여기에 관해서 이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사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페북에다가 뭐라고 올렸느냐? 방송에서 안 의원과의 벚국집에서 있었던 일화를 재현해서 현장 반응을 설명하다가 새끼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 부주의고 불찰이다. 근데 이거 뭐 부주의 불찰이겠습니까? 일부러 한번 질러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간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인간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지금 이제
걷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의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제 오늘 뭐이 JTBC 유튜브 장엄한 여의도 이게 이제 아까는 이준석이가 오늘 출연한 거였고요. 요거는 나경원 의원이 어제 출연한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받는 거예요. 윤 대통령 관해서 잘한 거야 뭐한 거. 딱 그래서 외교를 잘한다. 그렇지만은 이제 부산 떡볶이 회동은 별로였다.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 앵커가 말이죠. 윤 대통령이 제일 잘한 거하고 잘못한 것을 하나씩 말을 해달라. 이런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나 외교는 잘한다. 그렇지만 부산 떡볶이 회동과 관련해서는 별로 못하신 것 같다. 기업인들이 다 바쁜데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외국 가는 거 여러 가지 계약이나 MOU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데 떡볶이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김기현, 한동훈, 이준석, 윤석열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김기현 전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가 대표적으로 사태과 관련해서는 마음이 짠하다. 가장 어려울 때도 가장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요, 조국하고 이제 동기거든요. 82학번. 조국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진짜 안타깝다. 예. 그리고 너무 안 됐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냥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본인도 되게 꿈이 컸었는데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의 기준이 굉장히 다른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해봤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제일 억울했던 거는 연회비 1억 원 피부과 이용 의혹 그리고 일본 캐릭터 양말 착용 논란 요 두 개를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1억 피부과 의혹 때는 너무 속상해서 제가 우스개로 제가 견적이 1억이 나오겠냐라고 했었는데, 예, 했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이제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을 해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양말에 일본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갖고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말을 건네준 비서가 자기 어머니가 1,000원 주고 산 거라고 하더라. 논란이 되자 펑펑 우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그 양말을 잘못 줘서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그럴 거 없다 그랬다. 이렇게 해서 일화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이죠. 지금 본 뉴스는 마치고 또 이제 이어지는 심야 방송까지 여러분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